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UVW 모디파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똑같은 크기의 무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UVW 모디파이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정해준 벽의 무늬의 경우에는요,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보시면은요, 디퓨즈 옆에 M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것은 디퓨즈의 맵을 지정해 줬다는 의미이고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벽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재질 편집기에서 타일을 적용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튼의 경우에는 슬롯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타일링의 수치를 높여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와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늬가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질 편집기에서요, 타일로 무늬를 조절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1로 고쳐주고요.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UVW 모디파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요, UVW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UVW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매핑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UVW 모디파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비트맵이라고 부르는 2D 맵이 오브젝트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요, 매핑 좌표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2D 맵을 XYZ 축으로 부피가 있는 오브젝트에 입혀질 때 이 재질이 어떤 식으로 입혀져야 되는가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좌표계는 맵이 재질에 투영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UVW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뷰포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XYZ 등의 전체 장면을 의미하는 좌표계하고는 비슷은 하지만 다른 개념이고요. 오브젝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만의 공간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매핑 좌표는 비트맵이 오브젝트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설정합니다. UVW 좌표계는 비트맵의 U축은 X축에 해당되고요. V축은 Y축에, W는 Z축에 해당됩니다. 네, 좀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도요, 역시 맥스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UVW는 자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들을 그때그때 공부를 할 것이고요. 지금 다 이해를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기본 옵션에는 이렇게 플래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UVW 모디파이를 지정해 줘야 될 오브젝트는 3개입니다. 아래의 커튼 부분은 탑뷰에서 만들었고요. 커튼의 윗부분은 프론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뷰가 각자 다르면은요, 그 만든 뷰를 기준으로 한 축으로 모디파이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로, 세로 높이 값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박스 형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UVW 모디파이를 적용시켜 주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크기에 딱 맞게 적용이 되는데요. 오브젝트 주위에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을 기즈모라고 하고요. 내가 방금 적용시켜준 매핑 소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매핑 소스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옵션 중에 이 랭스 위드 하이트 값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한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역시 보시면은요, 지금 이 네모다란 박스 형태의 기즈모가요, 바로 매핑 소스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이런 똑같은 크기의 무늬를요, 3개의 오브젝트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UVW 모디파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선택되지 않은 커튼의 경우에는요, 아까 복사를 할 때 인스턴스를 해줬기 때문에 따로 UVW를 지정해주지 않아도요, 자연히 이렇게 UVW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스턴스 카피의 좋은 부분이고요. 네, 이 커튼의 윗부분은요, 선택을 하고요.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UVW 맵을 지정해 주고요. 아래에 적용시켜준 똑같은 옵션을 적어줘도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같이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겠지만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적용시켜준 이 모디파이를 일단 스택에서 지워줄 건데요. 여기 이 스택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요, 옵션 중에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Remove Modifier from the Stack이라고 하는 아이콘인데요. 네, 이걸 눌러주시면은요, 네, 선택되어 있던 모디파이가 삭제가 됩니다. 내가 작업을 하면서 모디파이를 잘못 적용시켜줬다고 판단이 들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지정해줬던 모디파이를 지우고 싶을 때는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선택되어 있던 모디파이가 스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까 적용시켜줬던 커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택에 있는 UVW 모디파이 위에서요, 오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카피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커튼에 적용된 UVW 모디파이를 카피해 준 것이고요. 다시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맨 위에 스택에서요, 다시 오른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네, 붙여준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적용해 줬던 모디파이가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옵션도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파를 만들게 되면 소파 등받이와 그리고 방석과 그리고 쿠션 등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역시 지금같이 크기가 각자 다른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같은 크기의 무늬를 적용시켜 줘야 될 경우에는요, 지금과 같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UVW라고 하는 개념은 초보자들께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매핑을 하면서 자주 사용해야 되는 모디파이고요. 또 차차 옵션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일단 리셋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스케일을 적용시켜 줬을 때 이 UVW 모디파이에 적용되는 기즈모의 크기는요, 스케일을 적용시켜 주기 전 상태의 크기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일단 티폿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요, 화면 하단에 5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일을 50%로 줄여줬습니다. 다음에는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재질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큰 오브젝트에는 크게 무늬가 하나로 들어갔고요. 작은 오브젝트에는 역시 작은 크기의 무늬가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네, UVW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아까와 같이 박스 형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length with height 값에 동일하게 10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역시 이 UVW 모디파이 위에서요. 오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피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역시 스택 위에서 페이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한다면은요, 두 개의 티폿의 기즈모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이 UVW 모디파이는 조금 전에 적용시켰던 그 스케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크기만을 기억을 하고요. 이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게 UVW 기즈모가 들어갔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물론 몇몇의 모디파이가 바로 이 스케일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옵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역시 아이소 등을 그리고 크기가 맞지 않아서 스케일 작업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에 하는 작업에서 두께값 등의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줘야 될 때 수치가 제대로 먹지를 않아서 고생을 하시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일단 다시 오브젝트를 원상태로 돌려주시고요. 오른 클릭을 해서 1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용시켜준 UVW 매핑은 일단 스택에서 지워주겠습니다. 다음에 에디트 메쉬를 선택해 줍니다. 네, 그리고요, 서브 메뉴에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선택이 되는데요. 전체 스케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네, 이번에도 대화창을 띄운 다음에 50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스케일이 이상하게 적용이 됐죠? 다시 언두를 하고요. 네, 이것은 메인 툴바에 있는 Use Pivot Point Center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아래에 있는 Use Selection Center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똑같이 50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오른 클릭을 해서 스케일 대화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메쉬 작업을 해서 스케일을 적용시켜 줬을 때는 그대로 1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스케일 작업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이 메쉬 작업을 해서 스케일을 적용을 시키시면 UVW 매핑의 크기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엘리먼트 레벨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역시 스택 위에서 페이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보시면 이제는 기즈모의 크기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해준 이 메쉬 작업의 경우에는요, 단지 이 UVW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가지 모디파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역시 맥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메쉬 작업을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차피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셔야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가 틈틈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나중에 아이소 작업을 할 때라든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